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소원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슴이 설레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라는 게 어포메이션인데 이 뜻은 이 가슴이 설레는 큰 그림이라는 것은 소망이고 꿈이고 그런 겁니다. 그럼 가슴이 설레는 큰 그림이라는 것은 큰 소망을, 큰 꿈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나마 선생님들이 Boys be ambitious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대들은 이제 컸습니다. 근데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꿈이 아니죠, 그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냥 목표죠. 음, 그것은 가슴을 설레는 큰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큰 꿈이 어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설레는 큰 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내가 뭐 열심히 일하면 3년 뒤에 대리가 된다. 열심히 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지만 그것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3년 뒤에 내가 대리가 되는 게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대리가 되면 지금보다 돈이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회적 지위가 생깁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원하시는 것도 내가 지금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내 위치에 비슷한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연애나 결혼 코칭을 오래 했었는데 그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저한테 박사님, 같은 직업까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회사원은 회사원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분이. 그러면 가슴을 설레는 꿈이 아니죠. 내 그냥 수준에 맞는 그냥 배우자 만나서 그냥 산다. 그러면 지금보다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뭐 아이를 기르는 것도 힘들고 그런 얘기 한숨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남자도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도 나보다 신분이 높은 더 부잣집 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 유명한 그 진주 회사 있죠. 그 백화점 가면 다 있는데, 그 회사에서 처음 양식 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 그냥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부잣집 딸을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집에 가서 그 아버님한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가난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귀한 딸을 줄 수가 없다. 너가 부자가 된다면 내 딸을 호의호식 시킬 수 있다면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남자들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어이구, 내 주제에. 너 주제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넘보냐, 꿈 깨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요새 2030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근데 이분은 돌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진주를 양식하지 않고 진짜 조개에서 캐냈기 때문에 진주가 아주 비쌌답니다. 그래서 진주를 양식하는 방법을 자신이 뭐 학식이 낮았기 때문에 연구소라든지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음, 배우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식 진주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 지금 이 주얼리 사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거장이 됐고 뭐 재벌이 됐죠.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런 겁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뭐 다른 사람이 부자니까 같이 얹혀가는 게 아니라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인을 사랑하는 게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미인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야망이 있다는 거죠. 사주에서는 이게 사주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1000년쯤 된 건데 중국에서는 예전에 여자를 돈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주도 그렇게 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그 아내, 그 여자의 자리에는 그것은 돈으로 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뜻이 맞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돈을 그렇게 벌 수도 있고 또 남자가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름다움.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이 환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성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성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키고 싶은 아니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갖고 싶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도 여성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젊음을 유지하고 예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남자를 더 남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성공한 남자들 주변에는 여자가 많아요. 자신이 가진 최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돈이 아니라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남성 사주에서 재와 여자를 동일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또 자신의 태도 그런 거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계층의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것은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여성이 어떤 배우자를 얻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더치페이 하는 그런 2030 세대도 더치페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나도 돈 버니까 돈 낸다. 그런데 결혼은 가장 보수적인, 전통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더치페이 하면 안 됩니다. 더치페이 하는 남자는 이미 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무슨 뭐 학교 친구라든지 동성 친구입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전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딸 같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삽자루 깎으려고 해도 숟가락밖에 못 깎는데 처음부터 숟가락 깎으려고 그러면 티스푼도 못 깎는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분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좋은 데를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가슴에 평생 새길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내가 가슴이 설레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ing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가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평생 직장이야. 난 공무원에 시험에 합격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게 행복할까요? 글쎄요, 한 6개월은 행복하겠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 자신이 무슨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가슴이 벅차는 큰 꿈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에요.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손잡고 다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슴 벅차는 사람이 아닐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지. 내가 가슴 벅찬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같이 있어도. 그런 결혼은, 그런 연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싱글이든 무슨 처음 결혼이든 재혼이든 뭐 다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 무슨 조언을 해줘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회사원은 회사원끼리 만나고 무슨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아이를 못 낳겠다는 얘기 나오겠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그 현실이 결국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인 꿈이 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 이거 내가 요 정도 하면 내가 그거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실현 가능해. 너무 큰 꿈은 그 불가능해. 그렇게 그런 필요 없는 뭐 몽상을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꿈은 새입니다, 새. 그래서 마당에 앉아 있는 새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잡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통계적으로 생각해 봐서 뭐 마당에 있는 새는 잡기 쉽다? 날아간 것도 못 잡아요. 근데 꿈도 새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실현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는 큰 꿈을 만들면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에 가슴이 설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모르더라도 큰 꿈을 만드십시오. 그게 매니페스테이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소원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소원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쵸? 응? 그래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 이루어지는지는 언제 아느냐? 진행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unfolding이라고 그러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알 때 시작한다? 그렇잖아요, 인생은.